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언어 진단 모델을 이용한 질병 진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분야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통적인 진단 방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료진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조기 질병 발견을 통해서 의료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증상을 설명하면 의료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서 질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의료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벌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벌트와 같은 언어 모델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진단의 정확도를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진단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행 연구의 목적은 벌트, 그리고 양방향의 LSTM, 그리고 하이프롭을 이용해서 증상을 설명하는 곳으로부터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견고하고 정확한 언어 모델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 텍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학습하고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의료진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이 연구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은 라벨링된 의료 텍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는 환자의 증상 설명과 해당 질병 라벨이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있다. 자, 이와 같은 증상을 설명한 텍스트가 있다면 독감이라는 질병의 레이블, 라벨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는 누락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텍스트를 정제, 클리닝합니다. 자, 텍스트 정제란 불필요한 문장 부호나 특수 부호를 제거하고요. 단어를 표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의료 개념 정교화를 통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자,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고 하는 단어와 혈압 상승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것은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해서 정교화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벌트 모델하고 토커나이저 초기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트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의미합니다.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이미 학습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텐션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벌트의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활용해서 모델을 초기화합니다. 또한 의료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 의료 토커나이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토커나이저는 텍스트를 단어 단위로 분할하고요. 각 단어를 숫자 형태의 토큰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있다 라는 텍스트가 있으면 이것을 열, 기침, 자, 이와 같은 토큰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모델 학습의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토커나이징된 증상 설명과 함께 해당 질병 라벨을 사용해서 학습 배치를 준비합니다. 이때 배치 사이즈 많이 들어보셨죠? 자, 러닝 배치는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묶음을 의미합니다. 자, 각 배치에 대해서 벌트 모델을 통해서 전진 패스를 수행합니다. 자, 이때 전진 패스란 무엇이냐면요,
입력 데이터를 모델에 통과시켜서 출력값을 얻는 이와 같은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문맥화된 임베딩을 획득합니다. 자, 임베딩이란 단어를 고차원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우리는 이 임베딩을 통해서 벡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하고 기침, 이것은 서로 가까운 워딩에서는 벡터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 개념 정규화, 줄여서 MCN이라고 하는데, MCN 레이어는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레이어는요, 다양한 표현을 표준화된 의료 코드로 매핑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하고 혈압 상승이라는 동일한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 같은 용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코드로 변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MCN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더 정확하게 질병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소위 정규화 과정은 텍스트를 사전 정의된 의료 개념으로 매핑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표현을 동일한 개념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은 예측 헤드와 손실 계산 과정입니다. 예측 헤드는 질병 예측에 특정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 변수를 도입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벌트 모델의 출력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아서 질병 라벨을 예측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손실 함수는요, 예측된 질병 확률과 실제 레이블 간의 손실을 계산을 하고요, 최적화를 돕습니다. 이때 로스, 손실이라는 것은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loss 펑션, 손실 함수는 이를 수치화해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을 예측해야 할 때 모델이 감기를 예측했다면, 독감하고 감기는 조금 다르죠, 질병적으로. 이때는 손실값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각각의 모델들이 로스 펑션을 줄이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역전파와 최적화 과정,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전파와 최적화 과정은 모델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전파는 손실값을 기준으로 모델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애덤이나 애덤 웨이트나 애덤 P, 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 연구에서 사용했습니다. 애덤 W는요, 웨이트, 가중치를 감소를 포함한 최적화 옵티메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애덤 P는 학습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학습 반복 과정에서 각 배치, 반복되는 이 단위죠, 여기에 대해서 손실값을 계산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모델이 최적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by LSTM 모델의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by LSTM 모델의 아키텍처는 벌트와 함께 사용되는 모델이고, 순차 데이터, 즉 타임 시리즈라고 하죠. 이와 같은 순차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아주 강점을 가지는 모델입니다. 왜 by라는 표현이 붙었냐면요, by LSTM은 양방향으로 LSTM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방향이라는 건 순방향, feed forward 두 가지 방향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더 풍부한 문맥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보던 LSTM은 한 방향으로만 살펴보잖아요. 데이터 수집이나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를 by LSTM 모델에 입력하고요, 토커나이저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토큰으로 변환합니다. 모델의 학습 과정은 벌트 모델하고 유사하게 진행되고요,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증상 설명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고요, 더 정확하게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모델의 성능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평가되었는데요. 먼저 분류 정확도는 모델이 올바르게 질병을 예측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정밀도는 모델이 예측한 질병 중에서 실제로 맞는 비율을 나타내고 되고요. 재현율, 이것은 실제 질병 중에서 모델이 맞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이고요.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실험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MCM 볼트 모델은 자, A-P 속도를 조절하는 P 하고요. A-W 웨이트를 조절하는 A-W의 최적화와 함께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MCM 볼트 모델이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질병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바이 LSTM 모델도 하이퍼롭티와 함께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이퍼롭티는 최적화 알고리즘이고요.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연구에서는요, 데이터셋 1과 데이터셋 2에서 각각의 성능을 비교했는데 일관되게 MCM 볼트 모델과 하이퍼롭티 모델이 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기존 모델하고 비교를 통해서 이 연구자들의 모델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연구해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최첨단 성능을 달성한 부분을 이 연구자들이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기존의 LSM 모델이 80%의 정확도를 보였다면 자, 이 연구에서의 MCN 볼트 모델이라든지 하이퍼롭트 이 모델이 더 높게 90% 이상 정확도를 달성했다면 이것은 이 하이퍼롭트 모델이 더 성능이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 90% 이상의 성능을 달성했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이 성능 향상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연구자들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논의입니다. 자, 이 연구에서 해결해야 될 도전 과제가 보면 실은 데이터의 품질, 퀄리티하고 모델의 해석 가능성, explanation, 그 다음에 학습 시간,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한된 도메인 지식 등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품질은 보면 모델의 성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품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델의 해석 가능성은요, 의료 전문가가 모델의 예측 결과를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입니다. 학습 시간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그게 정확도가 높다고 해도 결코 효율적인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한된 도메인 지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 예를 들면 감기 이것만 판단한다든지 독감만 판단하는지 이러면 너무나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이 연구자들의 모델은 질병 예측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볼트와 바이 LSTM 모델의 이것을 조합하고 최적화 알고리즘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기존의 LSTM 모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이러한 연구들의 장점은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추가 연구를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임상 시스템과의 통합하고 그 다음에 리얼워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응용 가능성을 더 높여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제 병원 시스템에 이 모델을 적용해서요, 실시간으로 질병을 예측하고 또 의료진한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